늦은 봄에 흙먼지가 잦아들면 경기장엔 함성인지 절규인지 모를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한때 묵묵히 밭을 갈던 거대한 생명체는 이제 인간의 환호를 받는 검투사가 되어 서로를 마주 봅니다. 우리는 이 장면 앞에 두 개의 단어를 꺼내 듭니다. 민속놀이와 동물학대. 여러분은 지금 이 장면을 어떤 단어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경북 청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펼쳐지는 소싸움. 누군가는 이를 수백 년 이어진 고유의 전통이자 박진감 넘치는 경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받고 지역 방송에서 중계까지 해주죠.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법의 예외 조항 뒤에 숨은 잔인한 폭력이자 학대라고 절규합니다. 오늘 마음 설명서에서는 이 첨예한 대립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사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전통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그 설명서를 펼쳐보겠습니다. 일부 단어의 재정의 경기와 전통이라는 프레임. 우리는 소싸움을 경기라고 부릅니다. 경기는 규칙 안에서 기량을 겨루는 행위죠. 이 단어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마치 복싱이나 유도처럼 참가자의 동의 아래 정해진 룰 안에서 벌어지는 공정한 경쟁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스스로 참여를 결정할 수 없는 존재가 과연 경기의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동물보호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출전한 소의 41%는 어떻게든 싸움을 피하려 하고 정상 진행된 경기의 62%는 소의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10마리 중 4마리의 몸은 거부를 외치고 6마리의 몸은 상처를 입증합니다. 과연 이것을 기량을 겨룬다는 의미의 경기라고만 부를 수 있을까요? 더 강력한 프레임은 전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전통이라는 말은 이 행위의 역사적 정당성과 반박하기 힘든 권위를 부여합니다. 실제로 소싸움은 농경 사회의 오랜 풍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친 뒤 마을의 가장 힘센 소를 가려내며 공동체의 단결을 도모하고 풍요를 기원하던 축제의 일부였죠. 하지만 지금의 소싸움은 과거의 그것과 같은 모습일까요? 과거의 소싸움이 농사의 연장선에 있던 비정기적인 마을 축제였다면 지금의 소싸움은 상설 경기장에서 매주 열리고 체계적인 훈련과 승급 시스템을 갖춘 상업적인 리그가 되었습니다. 전통의 옷을 입었지만 그 내용은 현대의 비즈니스에 더 가까워진 것이죠. 동물보호법은 오락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면서 민속경기라는 단 하나의 예외를 둡니다. 바로 이 전통이라는 단어가 현대화되고 상업화된 소싸움의 법적 방패가 되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연 전통의 계승인가? 아니면 전통의 왜곡인가? 2부 숨겨진 매뉴얼 소싸움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소싸움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의 고통과 인간의 이익이라는 두 개의 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장 소의 마음 설명서는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싸움소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조화된 폭력에 놓입니다. 무거운 폐타이어를 끌고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질을 당하는 훈련. 이는 학습된 무기력을 통해 소의 의지를 꺾는 과정입니다. 가장 예민한 부위인 코가 깨인 채 옴짝달싹 못하고 트럭에 실려 전국을 떠도는 공포의 시간입니다. 경기 전에는 24시간 이상 좁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계류장에 묶입니다. 제대로 눕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소에게 정형 행동, 즉 목적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동물의 이상행동을 유발합니다. 바닥을 계속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싸우기 싫어하는 본능을 억압당한 채 강제로 싸움터에 밀어 넣어집니다. 피를 흘려도 치료받지 못하고 다음 경기에 투입되는 끔찍한 순환. 이것이 선수로 불리는 소가 겪는 현실입니다. 설명서의 두 번째 장은 인간의 마음 설명서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와 오락이라는 동기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소싸움은 왜 멈추지 않을까요? 바로 이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인간들의 견고한 경제 사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대회를 엽니다. 소싸움은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자 상품이 됩니다. 싸움소 농가에게는 중요한 소득원이며 일부 관람객에게는 합법적 혹은 불법적인 돈을 걸고 즐기는 짜릿한 오락이 됩니다. 소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이고 누군가에게는 돈벌이인 셈입니다.
이 견고한 이해관계의 사슬 속에서 소의 비명은 소음으로 치부됩니다. 3부 시대의 질문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소싸움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인간의 오락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물의 고통을 어느 수준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 오래된 관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화하는 윤리적 기준을 외면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베어 베이팅곰 학대 놀이처럼 과거에는 당연했던 수많은 전통들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야만으로 규정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페인의 투우 역시 오랜 전통이지만 그 잔인성 때문에 수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죠.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투우의 유해성을 근거로 아동의 관람 제한을 스페인 정부에 직접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동물보호단체의 보고서는 청도공영공사가 어린이 싸움소 관람 프로그램을 신설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연세대 교육연구소의 정가일 박사는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의 목격이 아동에게 인지적 혼란을 유발하거나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정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고통을 오락으로 소비해도 괜찮다는 무언의 그리고 매우 위험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새로운 설명서를 향하여 유야무야 편에서 우리는 단어의 진짜 뜻을 모를 때 그 본질을 놓치게 됨을 확인했습니다. 소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경기라는 익숙하고 편리한 단어에 갇혀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설명서는 시대에 따라 개정됩니다. 더 나은 이해와 윤리적 성숙을 반영하기 위해서죠. 우리 사회의 마음 설명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챕터에는 전통의 보존이 적혀 있고 최근에 쓰인 다른 챕터에는 생명 존중과 공감의 윤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챕터는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이라는 낡은 설명서를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존과 생명 존중이라는 새로운 설명서의 첫 장을 펼칠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설명서의 어느 부분을 읽어주어야 할까요? 댓글을 통해 또 다른 마음 설명서를 함께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읽는 새로운 사용법, 마음 설명서였습니다. 마음 설명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